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69회차에 들어온 수요일 판매 마감 K리그 1 한 경기와 일본 리그컵 르방컵이라고도 불리는 리그컵 8강 4경기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A매치 휴식 기간에 승무패가 들어오지 않는 만큼 최대한 프로토 관련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지난 프로토 67회차에서 직접 조합을 해서 구매를 한 뒤에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50.6배당 적중픽 내역입니다. 이 풋볼살롱은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 구매픽을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외에도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께서도 이 다양한 정보와 구매픽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60.4배당의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구매픽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한 고수분께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픽이고 실제 적중이 되면서 많은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 관련 다양한 정보와 이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최종픽 이미지까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160번부터 162번까지 들어온 전북과 포항의 K리그 1 경기입니다. 저는 전북의 일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픽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합을 한 여러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이 언더 오버와 핸디캡을 적절하게 섞으셔서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셔야 프로토도 적중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직전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포항 역시 직전 수원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양 팀이 전력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 누수가 큰 쪽은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북은 오른쪽 풀백 이용 선수와 왼쪽 측면 자원인 송민규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지만 전북에는 이용과 송민규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비교적 많습니다. 반면에 포항은 핵심 왼쪽 측면 자원인 강상우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는데 이 강상우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나마 포항에서 골 결정력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임상엽과 더불어서 강상우가 유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강상우가 빠진다면 왼쪽 측면 공격이 죽을 가능성이 있는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신광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포항이기 때문에 중원 쪽에도 전력 누수가 심한 만큼 선수층이 탄탄한 전북이 포항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항이 올 시즌 실점이 28골인데 그중 15골이 후반전에 실점을 했습니다. 이 반대로 전북은 후반전에 굉장히 강한 팀인데 46골 중에서 무려 33골이 후반전에 나온 득점이라는 점에서 후반전에 실점이 많은 포항을 상대로도 충분히 후반 공세를 통해 골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로 일주일 전 맞대결에서도 전북이 홈에서 무난하게 포항을 2대0으로 잡아냈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큰 포항을 상대로 선수층이 두터운 전북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전북이 최근 상대팀을 압도하지 못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포항이 작정하고 내려앉는다면 의외로 대량 득점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 핸디승 접근은 이 비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북과 포항의 경기는 전북의 일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일본 리그컵 르방컵 8강 4경기 중에서 첫 번째 경기인 삿포로와 도쿄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승부와 더불어서 삿포로의 -1 핸디캡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그컵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로테이션 폭이 크기 때문에 주전 자원들이 대거 빠지는 변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 코멘트들은 최대한 양팀 모두 주전 자원들이 대거 출전을 한다는 가정 속에서 작성이 되었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두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이 됩니다. 삿포로는 J리그에서 2연패를 당했고 도쿄는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특히 올 시즌 삿포로가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리그 두 경기 모두 홈에서 나고야, 가와사키라는 강팀들에게 0대2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도쿄는 리그 원정 7연전을 치렀는데 4경기에서 2무 2패 하락세에 빠졌다가 지난 센다이전에서 2대1 승리,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빗셀고베를 상대로도 1대0 꾸역승, 한 골차 신승을 거둬내면서 두 경기에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삿포로는 올 시즌 홈에서 7승 2무 3패를 달리다가 최근 2연패를 당하면서 7승 2무 5패로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원정에서의 3승 4무 5패보다는 확실히 홈에서 좋은 팀이 삿포로라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삿포로는 홈에서 득점력이 2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이 원정에서는 10골밖에 넣지 못하는 삿포로인데 홈에서는 무려 23골이나 넣으면서 2배가량이 상승이 되는 공격력이 홈에서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강팀 나고야 가와사키를 상대로 경기 자체는 주도를 해놓고 무득점에 그친 삿포로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삿포로입니다. 반면에 도쿄는 홈에서 6승 1무 4패, 원정에서는 6승 5무 5패로 홈에서는 무승부가 한 번밖에 없는 빠꾸 없는 운영을 하는데 원정에서는 보다 신중한 운영을 펼치고 있는 것이 도쿄입니다. 홈에서는 공격력이 강해지고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상승이 되는 특징이 있는 도쿄이고, 양팀 최근 맞대결 흐름이 10경기를 기준으로 3승 3무 4패,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8월 14일에 삿포로가 홈에서 도쿄를 상대로 3대2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양팀의 특징이 10차례 맞대결 중에서 무승부가 3번이 나왔는데 그 무승부를 제외하고 승부가 갈린 7경기 중에서 6경기가 모두 한 골 차이의 끈적한 승부였습니다. 최근 삿포로가 2연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시즌 컵 대회를 포함해서 삿포로가 이 3연패를 당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는 삿포로가 반등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삿포로가 고전을 하는 것이 골 결정력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델손 로페즈라는 확실한 공격 피니셔가 이적을 한 뒤에 이 카네코 타쿠로나 오가시와 츠요시 같은 토종 공격 자원들의 득점력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안델손 로페즈의 공백이 드러나고 있는 삿포로입니다. 반면에 도쿄는 브라질 공격 3인방인 아다일톤, 디에고 올리베이라, 레안드로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득점을 하고 있는 패턴이고, 특히 아다일톤 선수가 지난 삿포로 원정에서는 혼자서 2골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 삿포로의 골 결정력 부족과 도쿄가 원정에서 특유의 꾸역승을 거두고 있는 흐름,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의 팽팽함과 한 골차 승부가 즐비했다는 점, 삿포로가 올 시즌 컵대회 포함해서 3연패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와 함께 도쿄의 한 골차 꾸역승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1 핸디패가 구미가 당기는 매치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와 더불어서 삿포로의 -1 핸디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로토 번호 166번부터 168번까지 들어온 나고야와 가시마이의 리그컵 8강 1차전 경기입니다. 나고야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저배당으로는 나고야의 -1 핸디패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시 상승세를 탄 가시마와 상승세가 한풀 꺾인 나고야의 맞대결입니다. 나고야는 직전 시미즈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컵대회 포함 4연승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시마는 직전 요코마리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탔는데 최근 J리그에서 가와사키보다도 가장 잘 나갔던 팀이 요코마리인데 이 요코마리를 원정에서 2대0으로 꺾은 가시마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특징을 보시면 최근 10경기 나고야를 기준으로 무승부가 한 번도 없는데 4승 6패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의외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4경기 특징을 보면 이상하게 원정팀이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시마는 나고야 원정에서 2승을 거뒀고 반대로 나고야는 가시마 원정을 떠나서 2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나고야가 제1리그 경기 기준으로 홈에서는 7승 2무 4패, 원정에서는 7승 3무 4패로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편입니다. 가시마 역시 7승 3무 2패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조금 7승 2무 6패로 패배가 많았지만 최근에 원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가시마입니다. 나고야는 용병 마테우스 선수가 최근 부진한 모습이 있습니다. 제1리그 기준으로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마테우스인데 그래도 용병 공격수인 스비에르 초크라는 선수를 영입을 해서 조금은 이 공격 쪽에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나고야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홈 경기에서는 평균 한 골이 들지 않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고야입니다. 반대로 가시마는 용병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과 경기력이 기대 이하이긴 해도 이 토종 공격 자원들인 우에다 아야세, 아라키 료타로 같은 선수들이 골고루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마치다 코키나 이누카이 토모야 같은 중앙 수비수들이 올 시즌 무려 5골씩을 넣고 있습니다. 이 가시마가 특징인 것이 제1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입니다. 19골로 세트피스가 극강인 팀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비수인 마치다 코키나 이누카이 토모야의 이 제공권이나 득점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나고야는 공격보다는 짠물 수비를 골자로 한 골 승부를 많이 하는 팀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나고야가 올 시즌 실점 자체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트피스 공격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시마를 상대로 의외로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경기는 배트맨 기준으로 국내는 현재 나고야의 근소한 정배당인데 이 정배당과 역배당이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정배당이 가시마 쪽으로 바뀌기 전에 마이너스 1 핸디패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최근 가시마가 원정에서 성적이 괜찮은 점과 특히 직전 제1리그에서 가장 잘 나갔던 요코마리를 완파한 상승세 그리고 가시마가 세트피스 공격에 강점이 있는데 나고야가 올 시즌 그나마 세트피스에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팀 최근 맞대결 흐름이 원정팀이 승리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가시마가 원정길에서 의외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10경기 맞대결 무승부가 없는 패턴을 보자면 과감하게 원정팀 가시마의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따라서 나고야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저배당으로는 나고야의 마이너스 1 핸디패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로토 번호 169번부터 171번까지 들어온 세레소 오사카와 간바 오사카, 오사카 더비 경기입니다. 저는 세레소의 일반 승과 더불어서 고배당 마이너스 1 핸디 무승부,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리그 경기에서 세레소 오사카가 간바 오사카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최근에 이 오사카 더비 라이벌전에서 세레소 오사카가 간바 오사카를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세레소가 5경기 3승 2무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양팀 최근 기세는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특히 세레소가 승무패 35회 차에서 쇼난과 홈경기를 가졌는데 쇼난과의 홈경기에서 1대5 충격적인 대패를 당하면서 1등 금액을 2월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됐었던 세레소이고 간바 역시 리그 꼴찌 요코FC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굉장히 하락세에 빠졌었던 두 팀의 흐름이었습니다. 세레소는 홈에서 쇼난에게 1대5 대패를 당한 다음에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기존 레비 쿨피라는 감독이 사임을 했고 세레소의 1군 코치 출신인 코기쿠 아키오라는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는데 이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라이벌인 간바 오사카 원정을 떠나서 한 골차 신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세레소가 최근에 간바 오사카와의 이 라이벌 오사카 더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셀에서는 우리나라 수원 삼성에서 활약을 했었던 공격수 타가트 선수가 올 시즌 리그 한 골밖에 없는데 그래도 직전 간바 오사카전에서는 골대를 때리면서 슬슬 0점을 잡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간바는 직전 셀에서 오사카전에서 후반 중반 이후에 우사미, 이데구치, 파트릭 같은 핵심 자원들을 투입을 했는데 동점골은 넣지 못했지만 그래도 공격 3인방이 들어간 뒤에는 경기력 자체가 조금은 개선이 된 간바입니다. 문제는 간바 오사카의 핵심 수비수이자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인 김영권 선수가 국대 차출로 셀에서전에 결장을 하고 백업 미드필더 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주세종 선수 역시 정우영 선수 대신 대체 자원으로 추가 발탁이 됐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가 수비와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셀에서가 올 시즌 홈에서 6승 5무 3패, 원정에서 2승 4무 6패로 확실히 J리그 기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 컵대회 경기에서도 셀에서가 홈에서는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셀에서가 최근 간바와의 라이벌 경기에서 3승 2무 무패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감독 교체 이후에 셀에서가 간바 오사카와의 직전 경기 맞대결에서도 이 깜짝 승리를 거둔 만큼 간바의 김영권이 빠지는 전력 누수까지 고려를 하면 셀에서의 근소한 일반승 -1 핸디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입니다. 다만 간바 오사카 역시 지난 맞대결에서 공격 3인방 투입 이후에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로 이어지는 2차전에서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1차전 8강 1차전에서는 최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면서 패하지 않는 경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경기는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르방컵 마지막 경기는 프로토 번호 172번부터 174번까지 들어온 우라와와 가와사키의 경기입니다. 저는 우라와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이 플러스 1 핸디 무승부, 고배당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가와사키이지만 직전 삿포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듯한 모습입니다. 우라와는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4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쇼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로 연승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 흐름은 우라와 기준으로 3승 1무 6패로 가와사키가 절대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4경기를 보시면 모두 가와사키가 승리를 거뒀고 우라와 원정에서는 5대0 3대0, 2대0 완승을 챙겼던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한껏 충만할 것 같습니다. 가와사키가 최근에 경기력에 부침을 겪었던 이유가 핵심 자원인 미토마 카오루와 다나카 아오 선수가 유럽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 공백이 굉장히 컸었고 직전 삿포로전에서는 그래도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삿포로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에서 가와사키가 레안드로 다미안 같은 핵심 자원들을 후반 막판에 교체 투입을 하면서 과감하게 체력적인 안배를 가져갔고 결과까지 가져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가와사키는 최근에 핵심 수비수인 타니구치 쇼고와 하타테 레오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도 베테랑 공격 자원인 고바야시 유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리그 4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이 공격 핵심 자원인 이에나가와 이 삼선 미드필더 슈미트 그리고 이 주포인 다미앙 선수가 모두 후반전에 이 교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라와는 최근 4연승의 상승세를 마감을 했었는데 이 3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모두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만큼 화력적으로는 폭발적인 모습이 사라진 우라와이고 직전 쇼난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친 우라와인데 우라와의 주포 카스퍼 융커라는 외국인 공격 자원이 이 지난 산푸이로전에서 리그 7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긴 했지만 직전 쇼난전에서는 또다시 침묵을 했기 때문에 융커 선수가 또다시 터져주지 않는다면 가와사키가 자랑하는 짠물 수비에 덜미가 잡힐 수 있는 우라와입니다.
우라와는 올 시즌 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9승 3무 2패로 원정에서의 4승 3무 6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이 저하된 가와사키가 최대치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만한 경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와사키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9승 4무 1패로 리그 첫 패배를 후쿠오카 원정에서 당한 바가 있고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3으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우라와 역시 최근에 4경기에서 실점은 단 한 골밖에 없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와사키의 저하된 경기력과 우라와의 최근 짠물 수비가 맞물린다면 이 경기는 최대치로 저득점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가와사키가 핵심 수비수 타니구치 쇼고가 없는 가운데에서 직전 사포로전에서도 무실점 경기로 수비 안정화를 도모한 점과 우라와가 최근 공격력 자체는 그리 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가와사키가 핵심 공격 자원들이 직전 사포로전에서 모두 후반전에 투입이 되면서 체력 안배를 했다는 점과 상대 전적에서 가와사키가 최근 우라와 원정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가와사키의 한 골차 승리 플러스 1 핸디 무승부도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우라와와 가와사키의 경기는 우라와의 일반 패 플러스 1 핸디 무승부와 고배당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69회차 수요일 저녁에 판매가 마감이 되는 K리그 경기와 일본 리그컵 8강 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은 승무패가 들어오지 않는 기간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프로토 적중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분석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프로토 승무패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